그날 커피숍에서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호와 황기찬에게 집중된 순간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인생이란 게 참 아무리 꽁꽁 숨겨도 결국 다 드러나는 법이지. 그날 황기찬이 받은 태호의 선물은 그 말을 증명하듯 모든 걸 뒤엎어버렸습니다. 회장님께 딱 맞는 비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태호가 건넨 뜻밖의 물건을 보는 순간 황기찬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알던 그게 맞아? 손이 덜덜 떨리자 주위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세리가 황급히 끼어들며 외쳤죠.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표정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주들도 수군거리며 한마디씩 던집니다. 에이구, 속이 시원하다.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갔네. 저 사람들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결국 강세리가 숨기려 했던 지호 출생의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세리와 기찬은 인과응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두 사람의 처절한 최후 반전 이야기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는 홍삼보다 좋은 보약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세계적인 아트 딜러 태호는 노숙자에게 싸늘하게 굴더니 곧장 최자영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규철 회장이 남긴 유품을 간직하고 있었고 빼앗겼던 노숙자의 갤러리를 되찾아 최자영에게 돌려주려 했던 겁니다. 노숙자가 대표로 앉는 꼴은 내가 못 본다. 태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나타나자마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태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이 캐서린 실종 사건에 연관됐다는 걸 다 폭로할까봐 겁나는 거야?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태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쏘아붙였습니다. 나 오늘 당신 잡으러 왔다. 지호는 이씨 핏줄이지 황씨 혈통이 아니잖아. 세리는 당황해 눈치를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뒤통수네. 세상에 저렇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지. 가짜는 가짜지. 태호는 세리가 과거에 묻어버린 끔찍한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시원하게 폭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최자영 관장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약점을 이용해 자영을 공경에 몰아넣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노숙자, 내 잔머리 이제 끝이다. 태호는 기막힌 수로 노숙자를 골탕 먹이고 최자영을 위기에서 구해내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호는 강규철 회장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황기찬은 태호를 보자 반가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호 대표님,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로또 당첨된 듯 들떠 있었죠. 해이만이 가결되기 직전 황기찬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살았다. 태호만 내 편이면 끝난 거야. 태호의 입국 소식이 전해지자 황기찬은 서둘러 한국 일정을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먼저 태호를 잡아야 해. 한편 강재인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연 태호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두고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황기찬은 태호를 신주단지 모시듯 반갑게 맞아들이며 대표님만 믿습니다. 제가 꼭 큰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며 기고만장했지만 그게 과연 진짜 성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일까요? 태호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순간 YL그룹은 단숨에 세계적인 그룹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던 태호. 정호성이 배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도 이미 유명했던 이름이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아트 딜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그를 잡는 순간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황기찬은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연설했습니다. 태호 대표와 YL그룹이 손잡고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주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기찬은 세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즐기자고 하지. 하지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송이, 내가 판 함정에 발을 쓱 담갔구나. 분노를 억누른 채 태호는 황기찬의 아내 강세리와 마주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순간 그의 눈에는 번뜩이는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저 여자가 내 동생 캐서린의 이름을 훔쳐 진짜인 척 살아온 가짜 캐서린이었구나. 그 순간 시청자라면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거짓으로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캐서린은 고교 시절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뒤 테오가 온갖 수소문을 했지만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동생의 행방은 감감무소식이었죠. 테오에게 있어 아트딜러라는 직함은 그저 겉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억울하게 신분을 도용당하고 사라진 동생 캐서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리 뒤에서 고개를 살짝 내민 지호의 모습이 테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오는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강세리의 친아들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닮은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황지호 저 눈매, 아무리 봐도 황기찬이랑은 거리가 멀잖아. 게다가 강세리 씨랑도 하나도 안 닮았는데? 순간 태호의 시선은 강세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세리는 태연한 얼굴로 황기찬을 치켜세우며 웃어댔습니다. 우리 지호, 아빠랑 붕어빵이죠? 딱 닮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라면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그 말은 본인만 믿는 거 아니야? 집안 어르신들이 보면 바로 들통날 텐데. 태호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멀찍이 떨어져 놀고 있는 지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 당신 지호에 대해 뭔가 감추고 있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 입원 일지, CCTV 캡처본, 산부인과 진료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세리에게는 출산 기록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출산 이력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호의 출생신고 서류마저 위탁 출생을 위장한 조작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료 디자이너 L 강재인 씨에게 먼저 전달해야겠군. 그 순간 태호는 김도윤과 강재인에게 든든한 히든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를 몰락시킬 강력한 무기가 그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태호의 가슴속에는 뒤늦게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강재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랜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 이놈. 이번에는 내가 내 꼴을 확실히 물먹이는 걸 직접 보겠다. 태호의 눈빛이 번쩍이며 그의 맹활약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디자이너 L 강재인을 별관 접견실로 불러 조용히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 힘든 얘기지만 재인 씨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고 제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마다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마침내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기찬을 지금 당장 불러야겠어요. 잠시 후 들어온 황기찬. 제인이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결국 꽉 깨물렸습니다. 지호, 당신 친아들 아니에요. 황기찬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단호히 외쳤습니다. 황기찬, 아직도 내가 내 편일 거라 생각했나?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지호의 외삼촌이다. 지호는 내 동생의 친자식이다. 뭐라고? 황기찬은 충격에 휘청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인생이란 게 참 믿었던 놈한테 뒤통수 맞는 게 국룰이지. 이건 뭐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다 젓가락 놓는 꼴아니. 강세리는 내 손으로 끝내야겠어. 지호가 황씨 핏줄이 아니라니. 그 한마디와 함께 황씨 집안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태호의 충격적인 폭로로 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고 노숙자의 친손자도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황기찬은 물론 노숙자까지 얼굴이 사색이 되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아이고, 이 집안은 된장국 끓이다가 소금 빠진 맛이네. 믿었던 국물 맛이 하나도 안 나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황기찬은 곧장 강세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뻔뻔한 얼굴로 여전히 집안에 버젓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호와 함께 웃으며 앉아있던 세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아빠 오셨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황기찬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한 발 다가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연기하지. 황기찬의 말에 강세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노려봤습니다. 기찬 씨, 도대체 무슨 소리야? 순간 황기찬은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 서류 좀 보지 그래. 강세리의 손이 봉투 쪽으로 살짝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눈가에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내가 출산했다고 주장한 그 시기 병원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더군. 황기찬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강세리는 끝까지 잡아떼며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야? 당신 설마 날 못 믿는 거야? 하지만 황기찬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캐서린이 친엄마였어. 너는 날 속였고 내 인생을 철저히 가지고 놀았어. 그 순간 노숙자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와 놀라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은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캐서린, 어디로 빼돌린 거야? 당장 말해. 강세리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비밀이란 건 땅에 묻어놔도 어느 날 김새듯 올라오는 거요. 결국은 동네방네 다 알게 돼 있지. 그러고는 고개를 떨군 채 강세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때 강재인의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어. 아이가 있다고 하면 당신까지 내 사람이 될 줄 알았어. 뭐라고? 황기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캐서린은 사고로 죽은 거야. 나는 지호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일부러 캐서린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니야. 황기찬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거짓말을 할 셈이야? 난 너를 믿었어. 지호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잖아. 캐서린의 친오빠 태호가 직접 양심 고백했다고. 동생이 실종됐다잖아. 이럴 수가. 황기찬은 주저앉듯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믿음이란 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네. 쌓아온 탑도 바람 불면 무너지듯 거짓 위에 쌓은 집은 결국 삐걱거리다 박살나는 거지. 그제서야 강세리는 상황을 파악한 듯 무릎을 꿇고 황기찬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은호처럼 우발적인 사고였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미 설득력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범인이었어. 세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은 납치, 감금, 살인미수, 살인교사, 사기, 도청 등 손가락으로 꼽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마침내 태호의 등장으로 세리는 전격 구속되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마지막까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지호를 진짜 아빠처럼 당신이 잘 키워줬잖아. 앞으로도 지호 아빠는 당신이 되어줘야 해. 내가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당신이 지호를 지켜줘야 해. 그러나 황기찬은 피곤한 듯 더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호를 계속 사랑할 거야. 정말?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너와는 이제 단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어. 지호만 두고 떠나. 그리고 스스로 경찰에 가서 자수해. 그 말과 함께 황기찬은 방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황기찬, 기찬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진짜로 당신 사랑했어. 그러나 기찬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사랑도 밥처럼 뜨끈할 때 먹어야지. 식어버린 국물 붙잡아봤자 맛도 없고 마음도 안 움직이지. 해가 기울어 가던 늦은 오후. 지호는 멀리서 벌어진 모든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니. 어린 마음 한켠이 불안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인이 말없이 다가와 지호 옆에 앉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먹이는 지호의 표정을 바라보던 강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내가 태어났다고 들었던 그날, 사실 지금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널 낳은 건 아니란다. 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엄마가 해왔던 말과 진실은 달랐어. 그 순간 지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아이고, 인생사란 게 참. 장터에서 콩 한 대에 속이면 결국 저울이 다 들통내듯 거짓도 끝내는 무게가 드러나는 법이지. 지호는 떨리는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인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호야, 넌 캐서린의 아들이야. 너의 친엄마는 불행하게도 사라졌고 세리 엄마가 너를 속였던 거야. 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빠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물음에 황기찬은 깜짝 놀라며 손을 덜덜 떨더니 지호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호야. 넌 언제나 내 아들이야.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적혀있든 나는 널 아기 때부터 키웠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다. 단, 세리 엄마하고는 이제 끝이다. 지호는 기찬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핏줄만이 다가 아니지. 10달 품은 정보다 10해 키운 정이 더 크다더니 자식은 결국 같이 밥 먹여 키운 사람이 부모 되는 거야. 기찬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팔로 지호를 단단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버리겠니? 지금도 앞으로도 넌 내 아들이다. 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날 저녁 황간의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말 한마디조차 쉽게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식사 같았죠. 태호의 충격적인 폭로로 강세리의 거짓이 드러났고 결국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휴, 인생이란 게 그래. 아무리 잘 차린 밥상이라도 반찬 하나 썩으면 다 못 먹는 거야. 셀이라는 반찬이 결국 상해버리니 집안 밥상도 다 망가진 거지. 그때 태호는 고개를 돌려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번진 미소 속에는 무너진 과거 대신 새 희망을 향한 의지가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입니다. 태호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깊은 안도의 기운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제 동생만 돌아오면 됩니다. 그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꼭 무사히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요. 잠시 뜸을 들이던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재인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태호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걸로 그를 해임시키고 당신이 YL그룹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강재인의 손이 USB를 움켜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호가 숨겨온 비밀이 결국 강재인이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막힌 방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 일이란 게 그래. 숨겨둔 비밀이 오래 묵은 장독 같아서 뚜껑만 열리면 집안 판도가 싹 바뀌는 법이지.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위치는 태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강 회장이 생전에 맺어온 특별한 인연의 결과였죠. 그는 위기를 대비해 단 두 사람에게만 은밀히 비밀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국내의 도민준, 또 다른 이는 세계의 태호리. 그렇게 동일한 메일이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뜻밖의 조력자를 얻게 된 제인은 결국 아버지의 비자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태호의 단호한 한마디가 제인을 YL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L 강재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계약 조건입니다. 이어 태호는 강세리를 향해 차갑게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멋대로 훔쳐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너, 이제 끝이다. 그 순간 강세리는 영원히 구속되어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했고 황기찬은 제인이 아닌 세리를 선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태호의 멋진 도움으로 집도 회사도 되찾아낸 제인. 그녀의 미소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이고, 결국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지. 밥그릇 욕심 부리다 보면 국물까지 남한테 다 퍼주는 꼴 되는 거야. 하지만 인생사라는 게 참 그렇죠.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YL 그룹을 지켜낸 제인 앞에도 이제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 과연 제인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하루 한 첩 보약과도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